태블릿을 사용하는 이유는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노트북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조수단을 위한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은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물론 비싼 것이 좋은 것은 맞지만 단순 컨텐츠 소비 용도로 아이패드 프로를 샀다면 이동하면서 보기에도 더럽게 무겁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아이패드는 집에 두고서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태블릿은 어떤 것을 골라야지 제대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성비로 구매할 수 있는 최적의 태블릿 PC를 총 5개 선정해 보았는데요. 그런 구매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찐템 추천 시작하겠습니다. 갤럭시 탭 S8입니다. 현재로서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죠. 가격은 80만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AP는 스냅드래곤 8젠1을 사용하였고 램 8기가 11인치, 무게는 503g입니다. 갤럭시 탭은 가격대가 비슷한 아이패드 에어 5세대와 비교한다면 AP 성능은 2, 3세대에 뒤처지긴 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문서 처리, 필기, 다이어리 등이다 보니 버벅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 대비 유용한 활용은 갤럭시 탭이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어, 즉 업무와 학습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펜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액세서리 비용도 아낄 수 있으며 필기감은 애플 펜슬보다 더 좋습니다. 물론 앱의 다양성은 애플 제품보다는 적지만 있을 것들은 이미 다 있어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 120Hz 주사율을 제공해서 부드러운 필기감과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 있고 쿼드 코어 스피커, 기본 용량이 128GB 등 비슷한 가격대의 아이패드 에어 5와 비교하면 사용자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또한 덱스를 활용해서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스마트 TV가 있다면 미러링을 통한 큰 화면으로 사용도 할 수 있죠. 즉 범용성 측면에서는 워낙에 뛰어나 태블릿 입문자에게도 좋고 PPT, 학습 등 어느 누구나 만족할 만한 태블릿 제품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5세대입니다. 가격은 현재 64기가 기준 80만원 초반에 볼 수 있습니다. AP는 M1 칩을 사용하였고요. 램 8기가에 10.9인치, 무게는 461g입니다. M1 칩셋이 들어가 있어 고성능의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에는 이 가격대에 이만한 태블릿 PC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성비 제품으로 아이패드 에어 5를 사용하고 싶다면 용량은 64기가로 구매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64기가가 작은 용량은 맞지만 태블릿의 사용 패턴은 휴대폰하고는 차이가 있어 웬만한 사용자 아니고서는 용량의 압박은 크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인 경우에는 메신저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은행 앱도 깔려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용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태블릿 PC는 스마트폰과 달리 설치되는 앱들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자료들이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이 아닌 전공 서적, 필기자료, 그리고 대부분 PDF 파일이다 보니 용량의 압박은 그렇게 빠르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부족한 용량은 아이클라우드로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맥북 에어 M1에서 사용된 M1 칩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걸 매직 키보드와 함께 노트북으로 사용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알아야 할 것은 태블릿은 노트북으로 완전히 대체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부터 제한이 있기도 하고 인터페이스가 노트북처럼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분명해 보조수단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사용하기 좋냐? 필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거나 업무에서 문서 자료가 많은 경우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료들을 파일로 다운받아 패드에서 본다면 굳이 두꺼운 서류들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패드 위에 필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9인치 화면이라 필기할 때 공간 압박이 없으며 문서들의 글씨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기도 하죠. 물론 제품의 전반적인 스펙이 높기 때문에 영상 시청, 게임 플레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아쉬운 부분은 60Hz 주사율인데,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눈은 60Hz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구매에 큰 고민을 일으키는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합하자면 아이패드 9 중 생산성 높은 가성비 제품을 찾는다면 아이패드 에어 5를 추천드립니다. 게이밍에 특화된 태블릿 리전 Y700입니다. 가격은 30만원대 구매가 가능합니다. AP는 스냅드래곤 870을 사용하였고요. 램 8기가 8.8인치 디스플레이, 무게 375g입니다. 이 제품은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와 비교도 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의 8인치 패드인데요. 브랜드 리전 마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게이밍에 특화된 태블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신을 돌려봐도 오히려 스냅드래곤 8젠1을 사용한 갤럭시 탭 8보다 버벅임이 없다는 평이 있기도 하며 8인치 화면이라 조작의 편의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능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넓은 방열판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 태블릿에서는 이 정도의 방열판은 볼 수가 없어요. 즉 개발사가 제대로 된 게이밍 태블릿을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좌우 진동 모터가 달려있고 그로 인해 게임을 플레이할 때 진동을 느낄 수 있어 게임을 더 생동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게임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성능 최적화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화면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120Hz 주사율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전용 팬도 있는데 생각보다 필기감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 사이즈에서 팬은 있어도 효율성이 떨어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제품이 게임용으로 나온 것은 맞지만 굳이 게임용으로 사용할 필요도 없다는 건데요. 크기와 무게를 생각한다면 이북 리더기용 영상 머신으로도 충분하며 이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8인치 태블릿 시장은 아이패드 미니가 독점이었는데 이 제품을 통해 가성비 8인치의 대안으로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내수 제품이라 직구로 구매를 해줘야 하며 별도의 설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휴대성 좋은 가성비 태블릿을 찾는다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레노버 P12입니다. 가격은 10만원대의 초가성비 제품입니다.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680이 탑재되어 있고요. 램 4기가 11인치, 무게는 490g입니다. 정말 이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 가격대의 태블릿의 기능은 딱 영상 머신용으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 제품부터는 그런 편견을 버리셔도 됩니다. 정말 이런 것도 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게임들, 즉 배그부터 옵션만 타협해준다면 원신까지 구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용 펜이 있어 글씨도 쓸 수 있어요. 물론 이 제품을 전용 노트 필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하긴 하지만 가성비 제품 치고는 펜의 반응 속도도 빠른 편이긴 해서 간편한 메모, 다이어리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좋아요. 심지어 디스플레이도 평타치입니다. 밝기가 약 400니트이고 시야각도 나쁘지 않아 밝은 곳에서 보는 것도 문제가 없으며 GPS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차량 내 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페이스 ID, 20W 고속 충전, 높은 색 구현율 등 이건 미쳤는데 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라면 중국 내수용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구매처에서 글로벌 룸을 선택해서 구매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워낙에 말이 많아서 그냥 순수 내수용으로 구매 후 유튜브나 블로그 글을 통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 싼 태블릿은 성능에 의심이 있거나 애플과 삼성의 태블릿을 구매하기에는 가격 부담 때문에 고민이 있던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애플 아이패드 미니 6세대입니다. 가격은 64기가 기준 60만원 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AP는 AP15 바이오닉 칩셋을 사용했고요. 4기가 램, 8.3인치 화면, 무게는 293g입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태블릿 중에서 정말 목적이 뚜렷한 태블릿 기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이 제품은 그냥 컨텐츠 소비 용도죠. 이북을 보거나 영상 시청, 그리고 사양도 나쁘지 않아서 고사양의 게임도 플레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면에서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리전 Y700이 가성비는 더 좋아요. 하지만 중국 제품에 거부감이 있거나 셀룰러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죠. 보안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이나 다른 애플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확장성도 무시 못하기도 하고, 참고로 무게는 8인치 중에서는 아이패드 미니가 제일 가벼워 오히려 이동하면서 가지고 다니기에 더 수월합니다. 이 제품의 효율성을 더 높이려면 셀룰러 방식을 추천드리는데요. 통신사의 스마트 기기 1에서 무료를 추가하는 요금제가 있기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플 펜스 사용도 가능해 간편한 메모 용도로 쓸 수 있기도 하고 그림 같은 것도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문의 필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거의 돌아다니지 않거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는 리전 Y700이 활용도가 좋으며, 그렇지 않고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인 경우에는 아이패드 미니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더 자세한 스펙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